아무래도 외국에 나와서 제일 좋은 건 사실 너는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없지? 너는 도대체 뭘 해본 거야? 나는 워홀도 안 해봤고 홈스테이 너 집에 가 그냥 오늘도 가. 오늘은 가야 되겠어. 퇴근 학생 한 명이 2번 사기당했어. 한 번 갔거든. 오자마자. 이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몇 건 이거지? 그래서 뭐 네, 오늘 할 거. 어떤 거 하면 됩니까? 오늘 지난번에 이제 워홀러랑 유학러 맞춤썰 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첫 어떤 번째 거부터 얘기해? 유학이랑 워홀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점. 근데 워홀은 어차피 테드는 워홀로 한 적 없고 나는 워홀 한 적이 없지. 나는 여기서 나 대학교 다 워홀 졸업하고 했고. 있어. 가람님이랑 나는 워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워홀이 좀 더 쉬워지고 기간 길어진 거는 맞긴 한데 우리 때는 워홀이 더 소중했지. 소중했죠. 작고 소중한. 작고 소중한 평생에 만 한 번 30대 이하의, 1년만 1년만 가능한 가능한. 정말 네, 소중한 1년이었지. 워홀이었는데 지금은 워홀이 워낙 길어지기도 했고 사실 워홀이 그렇게 막 엄청 소중해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뭐 요즘 학생들은 어떤 것 같아요? 워홀 오는 학생들 뭐 적응 너무 잘 많이 하고 그런 물어봐요. 것 같아요? 뭐 다양하긴 한데 뭐 사실상 가장 큰 두 개가 저는 집이랑 일이긴 하지. 대부분 다 우리한테 이제 컨택 해가지고 오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룸쉐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홈스테이. 우리 통해서 홈스테이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걸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입장에서. 나는 워홀로 왔을 때 이제 홈스테이 장점이 뭐예요? 그 가족의 보호 아래 그치. 안전하지. 어쨌든 안전하게 1순위가 안전인 거니까. 나를 어쨌든 보호자가 그래도 의미로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행사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보호자가. 그리고 또 문화에 좀 더 익숙하게 적응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장점인데 이제 나도 처음 새로운 나라에 왔고 좀 적응을 해야겠다 해서 한 2, 3개월 홈스테이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내 성향이랑 맞지 않더라고. 이제 홈스테이는 확실히 그런 건 있죠. 말한 것처럼 약간 홈스테이 호스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 엄마 아빠지. 테드는 너는 해본 적 있어? 너 홈스테이 해본 적 홈스테이 없지? 너는 도대체 뭘 해본 거야? 나는 워홀도 안 해봤고 홈스테이 너 집에 가 그냥 오늘도 가! 오늘은 가야 되겠어. 나는 근데 학생들 상관없이 항상 이 말해. 내가 홈스테이를 오래 있고 싶으면 오래 있고 안 있고 싶으면 한 달만 살고 나가도 돼. 사실상 홈스테이는 나는 거쳐가는 데라고 얘기를 하거든. 오래 있고 싶으면 혼밥하고 잘 맞으면 오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오래 있는 애는 그 남학생이 4년 있었던 애가 있어. 양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좋으면 진짜 그럴 수 있지. 맞아, 잘 그리고 맞으면. 진짜 4년 동안 안 살고 막 3, 4개월만 살아도 진짜 홈스테이 호스트랑 잘 맞는 사람들은 홈스테이 나가고 나서도 막 연락해. 놀러 가고 저녁 먹으러 오라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맞아. 많더라고. 파티도 하고 그래.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근데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 다 달라. 가람님은 홈스테이 있을 때 뭐 좋았던 거 있어요? 좋은 거는 아까 테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안전하긴 한 거. 내가 밤 늦게 들어오면은 밤 늦게 들어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연락이 안 되면은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무런 지인이 없으면은 내가 만약에 룸쉐어를 구하든 아니면은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혼자 잘못됐든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안전이 확실히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홈스테이는. 룸쉐어는 어떤 것 같아요? 최근 학생 한 명이 2번 사기당해서 한 번 갔거든. 오자마자. 그러니까 무슨 사기요? 룸쉐어를 처음에 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고 왔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을 본 거예요? 한국에서 자기가 해가지고 왔는데 집이 알고 보니까 좀 다른 거야. 달라서 따져가지고 나가겠다 해가지고 다른 집을 또 봤는데 다른 집 보고 왔는데도 사기를 당했어. 나는 내 주변에는 크레이그리스트 통해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랑 그때 같이 막 방을 찾던 애가 어느 집을 찾았는데 그 다운타운에 타운하우스 많이 있잖아요. 콘도 그치, 1층에 있는 그치, 타운하우스. 거기에 이제 누가 사진이랑 막 이런 거 찍어갖고 올린 거예요. 근데 밑에 막 글도 엄청 정성스럽게 써놨어. 전화해갖고 쇼잉 할 수 있냐? 쇼잉 할 수 있다. 뭐 집 앞에 가서 전화했더니 나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갖고 나왔다. 안 된다. 다시 올래? 했는데 갑자기 걔가 한 뭐 그 쇼잉하기 며칠 전쯤에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급하게 여기 뭐 동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오게 됐는데 내가 키를 친구한테 맡겨놨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지금 산다고 하면 내가 원래 말했던 방세보다 내가 100불 싸게 해줄 테니까 너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지금 보증금 보내라 이런 거야. 근데 걔가 생각 없이 그냥 보낸 거야, 보증금. 왜냐면 자기는 집 앞에까지 갔다 왔으니까 집을 봤잖아, 내 눈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보증금 여러 명한테 받은 거지. 와.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확 연락이 안 돼 버리니까 돈을 일본애였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집을 진짜 생각보다 싸게 내놨어. 그러니까 원베드 원베스를 전체인데 예를 들어 원래 이 시세가 2,500불이면 2,000불에 나와 있어. 근데 이제 막 정말 자세하게 사진하고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그런 다음에 연락을 하잖아. 연락하면 이메일로 와, 답변이 와. 우리가 지금 집을 보여줄 수 없어서 사진을 보내고 이거 원한다면 뭐 리얼터나 얘기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러니까 다뭐 가능성은 다 열어놔. 그러고 난 다음에 딴 데 있으니까 이걸 이제 택배로 보내주겠대. 택배로. 키를? 그래서 먼저 디파짓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거든. 디파짓을 보낼 때 자기네들이 뭐 혹시 모르니까 3개월씩 또 보내라는 애도 있어. 대단한 애들 진짜 많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사기당한 우리 학생들도 있어. 근데 3개월치 막 보내고. 그러니까 3개월치까지 보낸 거 아닌데 진짜 이 얘기 진짜 잘 나온 것 달치랑 디파짓 또 내가지고 당한 그치. 애도 있고. 근데 그거 보내면 끝이야. 왜냐면 본인이 보낸 거라서 이걸 신고해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 아이고. 왜냐면 3자가 내 계좌에 들어가서 이거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 은행에서.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 트랜스퍼를 보낸 거에 대해서 절대 못 돌려받아. 이건. 근데 그게 진짜 확실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룸쉐어에서 사기당하는 경우가 그냥 보증금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그지. 그 보증금을 어쨌든 간에 내가 방도 보기 전에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보내거나 이런 거는 진짜 피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약간 확실히 조금 홈스테이를 한번 겪고 한번 네. 찍고 오는 게 낫다. 최소한 한두 달이라도 정말 마음에 들면은 진짜 몇 달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학생 중에 그런 애 있었어. 홈스테이 있다가 룸쉐어 갔다가 다시 홈스테이 들어갔다가 한 애 있어. 근데 은근히 많지 않아? 이 생각보다 많아. 그런 왜냐면 학생들 많잖아. 갔다가 자기가 이제 룸쉐어를 갔는데 기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룸쉐어가 아닌 거야. 그치. 거의 자기가 홈스테이 있을 때는 더 내 프라이버시가 더 있었고 자기 방에다가 깨끗하고 있는데 룸쉐어는 난장판이야. 거실에도 누가 살고 있으니까 개미집.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대.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다시 집으로 그 집으로 똑같이 가면 안 되냐고. 제발 다시 들어가면 안 되냐고. 이 말. 그러면 홈스테이 배정비를 내야 된다. 그때는 배정비 내야 돼. 야 어쩔 수가 없어. 그때는 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번 나갔기 때문에. 한 번 나가게 재배정은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겠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뭐 학교를 등록해서 온 학생이면 우리가 홈스테이 배정 한 번 무료로 해주니까 그 학생이 홈스테이를 갔는데 그 홈스테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뭐 살 수 없는 만약에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없는 줄 알고 갔는데 강아지를 그 사이에 막 강아지가 산 거야. 그럼 내가 개털 알레르기인데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정을 무료로 해줘야 돼. 그렇지. 재배정. 그렇다면 해줘. 왜냐면 우리도 업데이트 아니면 받아. 애가 싫다고 했는데 갑자기 애를 낳았어 몇 달 사이에. 맨날 애 우는 소리가 있었어. 들려. 진짜 있었어. 왜냐면 아니 진짜 다 있는 얘기야. 애가 없었는데 애가 왔는데 애가 2달이야. 몰랐어. 왜 그 전에 있던 애가 오래 살았거든. 그 업데이트가 없는 거야. 맞아요. 바꿔는 줬어. 그것도 있었잖아 한번. 싱글맘이 애기 둘이랑 사는 집이라 그래갖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 사람. 야, 그 남자친구가 계속 놀러 오는 거야 집에. 너무 불편해.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갖고 바꿔줬지 무료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거를 연애사를 우리가 그렇지. 그 어떻게 연애사를 우리가 연애를 하지 말라 그럴 수 없고 홈스테이를 하시려면 연애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연애하면 안 거니까. 된다. 연애 시작했어 이렇게 에드윈 나 요번에 연애 시작했어 오늘부터 1일이야 알아도 학생들 보낼 때 막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정보는 다 가지고 있고 우리도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안 해준단 말이야. 주기적으로 가기는 가. 근데 그치 체크 항상 하지.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 학생이 1년 살았어. 1년 살았는데 정말 잘 살다가 이제 한국 갔어. 그럼 봐봐 피드백상 너무 좋았잖아. 그럼 딴 애 배정을 하잖아. 근데 다른 새로운 게 생겨.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만족할 수도 있고 3명이 만족할 수도 있고 성향 차이. 한 명이 만족해서 다 몰라. 벤브리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홈스테이 배정도 무료로 해주고 공항 픽업도 무료로 해주고 다 무료로 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자선사업단체가 아닌데. 학교 등록하는 조건이야. 학교 등록. 학교 조건이야. 그렇군요. 학교를 등록을 해야 학교 등록, 되는구나. 학교 등록을. 학교를 등록해야 된다. 학교 등록이 원칙이지. 그러면은 그 워홀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하고 이제 뭐 돈 벌고 돈도 모으고 막 이런 생각을 오는데 굳이 학교를 가야 되나? 그래도 여기서 봐봐. 나는 내 생각이 그래. 그냥 바로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보거든, 사실상. 그냥 문화도 모르기도 하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기도 하고, 찾아서 잘하는 학생도 있기는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사실 학원에 가서 가장 1순위는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 외국에 있는 회사를 들어갈 수는 있어.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매우 잘해야지 캐나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거를- 아무런 연줄 없이 들어가려면. 그치, 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를 많지는 않았어. 어쨌든 영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문화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난 다음에 나는 가라고 보통 얘기를 해. 캐나다 채용 문화가 사실 한국 채용 문화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한국이랑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한 거는 레주메 드랍하는 거. 그냥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레주메를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드랍을 해요. 뭐 맞아. 매니저 여기 있나요? 뭐 너네 누구 하이어링 하니? 하이어링 하면서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그 레주메 드랍으로 실제로 채용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하이스킬 잡이나 뭐 예를 들어 오피스 잡 같은 거는 그렇게 레주메 드랍해서는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여기 캐나다 플레이스 가면 항만 있잖아요. 항만. 거기에 보면은 컨테이너에 머스크라고 머스크, 써있는 데 있어요. 이 아는 얘였는데 얘는 한국에서 무역 쪽을 공부하던 애였고, 여기서도 무역 관련 코업을 하던 애인데, 걔가 그 머스크 해운사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력서를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준 거야, 계속. 며칠을. 며칠을? 그렇게 거기서 인턴십 했어. 완전 존경. 내 생각에는 한국이랑 캐나다의 지금 가장 큰 다른 점은 난 그걸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요즘 인맥으로 어디 취업하면 큰일 나잖아요. 내가 우리 아빠가 누굴 알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빠 빨리 나 거기 넣어줘, 꽂아줬고 막 이력서 드랍을 했어. 그럼 난리 나잖아, 나중에 발각되면. 캐나다는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하지. 더 중요하고, 그렇지. 그거를 회사 측에서도 레퍼런스로. 더 종요해. 맞아요. 그렇게 주변에. 하라고. 너 주변에 혹시 괜찮은 사람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는 공채가 없어요. 그래서 인디드나 이런데 뭐 올라오는 것도 보면 다 그냥 표면적이야. 막 거기서 이력서 보내서 뽑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링크드인, 맞아. 내 커뮤니티, 내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벤브리지에 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벤브리지에 다니고 있는 직원한테 가서 우리 커피챗 한번 할래? 너 언제 시간 돼? 맞지. 나 언제 맞출 수 있어? 하면서 진짜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회사에 대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는 거야. 맞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중요하지. 내가 예를 들어 디자이너 포지션을 찾고 있다. 벤브리지에 디자이너 포지션 나오면 나 좀 알려줘 하면서 살짝 이렇게 찔러도 보고 팁도 얻고. 그게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워홀러들이 그럼 왜 여기에 와서 학교를 가야 되냐. 길게 갈 필요는 절대 없다 생각해요. 내 주변에 그때 ESL 내가 그때 친하게 된 동생들도 보면 워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 땅에 왔다가 막 일자리도 못 찾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가지고 엄청 막 적응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런 애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어디서 술자리에서 만나거나 이래갖고 얘기해주면 야 너 ESL 다녀. 그러면 ESL 2달 다니면 애가 주말마다 어디 놀러가 맨날 자기 친구들이랑. 거기서 한 반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다 그러면은 그 20명 친구들이 이미 다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럼 걔네들이 예를 들어 자기 일하는데 이력서 야 너 이력서 갖고 와. 그럼 내가 매니저한테 얘기해줄게.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찾는 경우도 많고. 그치. 주말에 사실 혼자 놀러 가기는 좀 심심한 경우 많잖아. 맞아. 친구들 좀 많이 있는 게 좋아. 근데 그래도 확실히 그 친구가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좀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지만 365주에 364일을 술 먹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캐나다에 이제 워홀러로 왔어. 내가 ESL을 통해 갖고 외국 애들 친구들도 만들고 막 해갖고 했는데, 나는 사실 처음에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이제 학교 등록해갖고 했을 때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영어를 무조건 늘려야 된다. 영어라도 얻으려고 왔는데 맞아. 영어를 해야지 이 생각에 나는 한국 사람들이 말 걸면 대답도 잘 안 했어. 오, 꼴값 떨어지네요. 되게 꼴찌.
한국 사람들이 말 걸면 네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더 하고 깊은 데만 안 더 깊은 나가고. 데안 나누고 막 외국 애들이랑만 말하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딱 한 달 가더라. 딱 한 달 가고 한 달 지나니까 애들이랑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나를 한국 노래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저는 와서 어학원에서 한국 친구든 외국 친구든 사귀면 친구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맞아, 하는 근데. 게 한국 친구들이 잘 놀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꼴값을 굳이 하지 말아라. 내 말은 그렇게 잘 노니까 외국 친구들도 한국 애들을 되게 신기해해서 같이 맞아요. 놀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한국 중심으로 점점 커져요 그룹들이. 맞아.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그 여러 상황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학원에 가서 쓰는 영어가 있듯이 일을 하면서도 쓰는 영어가 그치, 있고 또 뭐 홈맘 홈데디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영어도 있고 되게 상황에 따라 쓰는 말투나 언어 선택이 다르니까 어느 맞아. 상황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네. 있고 경험적인 부분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으니까. 나는 학생들이 밴쿠버에 딱 만약에 워홀이든 뭐 코업이든 뭘 왔다 그러면 내가 얻고 싶은 게 뭔지는 확실히 정하고 와야 된다. 내가 그치. 문화적으로 본인이, 경험을 할 건지 아니면 영어 실력을 늘려갈 건지 아니면 내가 내 퓨처 커리어를 위해 가지고 뭐 어떤 업무적인 막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할 건지 막 이런 걸 확실히 정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여튼 아까 가람님 얘기한 건데 이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니까 다음번 주제는 그러면 캐나다에서 워홀러나 아니면 학생 비자로 와서 좀 경험해 볼 만한 거? 시도해 볼 만한 거?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고르라고 한국 아니면은 캐나다 고르라고. 한국이야. 본인이 안 해봤다며 데이팅에 굳이 고르자면 이러는 거죠. 대표 레드 플래그는 예를 들어서 뭐 만나서 술 먹자고 한다거나 만나서 술 먹자고 한다거나 이거 가람님 오해하고 있는 거 은근히 재빨라 매우 재빨라 진짜로 날 무시야. 무시하면 안돼 근데 너무 좋은데? 진짜 꿀팁이네 얘기하기 잘했네